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신입생 도미니크 솔랑케와 연계한 손흥민 활용법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은 20일 펼쳐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입 스트라이커 도미니크 솔랑케를 향한 기대와 함께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영국 스포츠 매체가 뽑은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선수 10인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가장 위에 뒀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은 한국에서 전국적인 사랑을 받지만 세계적인 슈퍼스타이기도 하다며 손흥민은 문전에서 파괴적인 효율성과 리더십으로 역대 최고 한국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역대 2위 선수로는 차범근을 뽑았습니다. 이 매체는 다른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길을 닦은 선구자였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상을 소개했습니다. 3위 자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활약한 박지성이 차지했습니다. 이 매체는 박지성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위를 차지한 선수는 김민재였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수비수 가운데 한 명이라고,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 덕에 30년 만에 첫 리그 우승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레스터시티 원정 개막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997년생 공격수 도미니크 솔랑케를 6,500만 파운드 약 1,123억 원의 본머스에서 영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든 선수 계약에 있어 내 역할은 아주 작다. 결정을 내릴 뿐이다. 예스, 노를 말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여기에 온 건 내가 그들이 여기에 오길 바랐기 때문이고 솔랑케는 내가 확실히 첫 번째로 원한 선수다. 그는 우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리그의 많은 스트라이커들이 하지 못하는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압박을 좋아한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그는 훌륭한 직업윤리를 가졌고 골도 잘 넣는 선수다. 존재감이 있는 선수이고 다양한 유형의 골을 넣는 선수다. 우리의 경기 방식이 그와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커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는 분명히 뛰어난 젊은 선수였고 몇몇 빅클럽에 입단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노력해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넣을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빅클럽에 돌아왔다. 그가 올바른 멘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면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영입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다. 때때로 이런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이 솔랑케에게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고 우리 팀 스쿼드가 정말 젊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인 만큼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톱 전략을 자주 가동했습니다. 고육지책이었는데요. 드리블, 돌파가 특장점인 손흥민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왼쪽 윙어 자리가 아닌 중앙에 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 시즌 솔랑케를 영입했고 히샬리송이 건재한 만큼 손흥민과 팀이 가장 좋아하는 왼쪽 윙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상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있었다. 수비수 부상이 길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방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이 잦았기 때문에 손흥민을 안쪽으로 기용해야 했다. 브레너는 겨우 22살이지만 빅클럽에서 첫해 치곤 제 역할을 잘해줬고 티모 베르너도 영입해야 했다. 페리시치와 솔로몬을 잃으면서 윙어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오프시즌에 이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솔랑케와 히샬리송, 아주 존재감 있는 두 선수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소니가 한 시즌 내내 중앙에서 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소니가 왼쪽에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팀이 된다. 우리가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최전방에서 개선이 필요했고 솔랑케를 영입하면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활용하겠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인데요. 손흥민을 윙어로 써야 한다. 최전방 공격수로 써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이 유럽 5대 리그 어시스트 기대값 1위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F브리프는 지난달 말 유럽 5대 리그 선수들의 세부 지표를 공개하면서 어시스트 기대값 순위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동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시스트 기대값은 지표를 다룰 때 주로 활용되는 패스 기대값과는 다소 다른 수치입니다. 두 값 모두 어시스트가 중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패스 기대값이 득점 기회로 연결된 모든 패스를 고려한다면 어시스트 기대값은 예상 득점에 보다 가깝게 관여한 패스를 따져 측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료들에게 얼마나 더 높은 질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시즌 17골 10도움을 뽑아내며 토트넘 공격진을 홀로 이끌다시피 한 손흥민은 어시스트 기대값은 11.8을 기록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살라, 페르난데스와 같은 값으로 케빈 더 브라위너, 콜 팔머, 일카이 균도안 등 월드클래스 선수보다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30대로 접어들며 플레이메이킹 또한 눈을 떴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주변 선수들의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등 공격 자원은 손흥민의 킬 패스를 소위 말해 뱉어내는 모습으로 국내 축구 팬들의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토트넘은 일명 낭만 축구로 이번 시즌 전반기 우승 경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쉽게도 후반기 들어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재를 노출하며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여느 시즌보다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감사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협회지만 정작 감사가 시작되자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